안녕하세요. 자, 산업사회학 4주차 제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전체적인 개요하고 노동의 의미라고 하는 거를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갖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일과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산업사회, 특히 이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보다는 노동의 의미가 더 크고, 그래서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사회가 움직여 간다. 그래서 일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노동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산업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럼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인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첫 번째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노동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음 이제 4강이 되는 거죠. 4강에서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이거는 어떤 거를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졸업하고 다 원하는 게 뭐죠? 직업을 갖는 걸 원하죠. 근데 직업이 뭐냐라고 막상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ILO 국제노동기구죠. ILO에서 이 표준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표준 직업 분류라고 하는 ISCO 58에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ILO의 국제 표준 직업 분류를 근거로 해 가지고 개별 국가들이 전부 다 직업을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류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직능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직업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뭐냐? 직무와 직능이 결합되어 있는 게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직무는 뭐냐? 수행된 일의 형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직무라고 하는 거고, 직능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형태의 일을 특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지속적으로, 이게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준 직업 분류,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 직업 분류에는 요 이제 개념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은 결국 뭐냐? 직무들로 구성이 돼 있다. 직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되거나 수행되는 일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즉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에 의해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도록 설정되는 어떤 활동, 요거를 우리가 직무, 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너 잡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는 네가 할 수 있는 특정한 활동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걸 직업하고 똑같이 그냥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직업은, 이 직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마이크로하고 미시적인 조그만한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은 다양한 형태의 직무로 모여져 있는, 그래서 직업은 여러 개의 직무가 모여져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직능이라고, 스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경험 또는 선천적 능력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통해서 획득한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직능, 스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은 그럼 뭐냐? 이 직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공식적인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인정받은 직무 능력을 우리가 자격,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삿짐을 나르는 노동자, 이삿짐 센터라고 하는 이삿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삿짐을 나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사를 이제 나가는 집에 가서 견적을 떼는 것도 하나의 직무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어떤 물건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구나.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물량, 이사 물량에 맞게 차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순서대로 그 차에 차곡차곡 잘 실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운전해서 가가지고 이사할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나르고 정리정돈을 해서 그 이사를 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배치를 해주는, 그러면 여러 가지의 직무가 합쳐져 가지고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직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요거 이제 더 밑에 가면 과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라고 하는 더 작은 행위의 단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직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작은 단위로 써요. 그래서 이 직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잡을 갖는다, 직업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시장은 뭐냐? 내가 어떤 직무라고 하는 거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가 노동시장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노동력을 누구에게 팔아야 되는 거죠. 시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매되고 판매되는 장소를 얘기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노동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을 나는 갖추고 있고 그거를 특정한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팔면 뭐가 나오는 거죠? 나는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 노동력을 그래서 팔고 받는 돈을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임금은 뭐죠? 모든 노동은 모든 임금은 임금 노동이라고 부른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산업사회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산업에서 많은 물건,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생산물을 누가 만드느냐? 노동자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노동자는 왜 굳이 공장이나 이런 데 자기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생산물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느냐?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건물이 몇 개가 있다. 그럼 일 안 해도 되죠. 노동력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우리 집은 땅이 많아서 농사 지으면 된다. 그러면 뭐죠? 일 안 해도 됩니다.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버지는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거 물려받으면 된다.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땅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건물이나 가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부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뭘 먹고 사나요?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무언가 노동을 해줄 테니까 그 대가로 나한테 돈을 줘. 그게 임금이 되는 거죠.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현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 공장을 가진 자본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 돈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을 고용할수록 더 많은 돈을 남겨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동력을 안 사도 되지만 내가  많이 남기고 싶으면 노동력을 많이 살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노동력을 팔아서 자기의 경제적인 생존을 도모하고 싶고, 다른 한쪽에서는 굳이 안 사도 되지만 노동력을 고용하면 내가 돈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노동력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것, 그 사고 파는 게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노동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노동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력을 판다라고 하는, 그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임금을 받아서 뭘 하느냐? 경제적으로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개인은 뭐죠? 그 생산활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존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생산활동에 투여되는 동일한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집단적으로 계급 갈등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뭐죠? 노사 갈등이죠. 여기 이제 그 이론적인 의미로서 계급 집단을 형성하고 계급 갈등, 계급 투쟁을 한다 이렇게 썼지만, 파업하고 단체 교섭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동일한 집단적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사고 파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동력을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지위를 획득을 해요. 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그리고 평사원,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 이사, 사장, 대표이사, 뭐 이런 식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단순히 나는 노동력을 팔았을 뿐인데 사회적으로 그 노동력을 판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가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직업으로 대부분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적 지위에 맞는 역할을 개인은 수행하게 된다. 물론 노동력을 파는 노동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요. 자, 내가 주말에 교회에 가가지고 성가대에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를 주로 규정하는 사회적 지위는 어디에서 획득되느냐? 생산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주된 사회적 지위가 획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거기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노동시장의 의미인 겁니다. 그냥 노동력을 팔고 돈을 받는다, 임금을 받는다, 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형식적 의미 밑에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에서 노동력을 팔고 사는 거는 개인 간의 평등한 거래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노동력을 팔고 사기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노동력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양식을 근로계약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법상의 사적 계약에 의해 가지고 평등한 두 주체가 노동력을 사고 판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니 삼성은 한국 사회, 한국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기업이고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임직원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평등한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은 평등한 계약의 주체로 개인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회사가 어떻게 개인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법상 회사라고 하는 거는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자, 법인은 뭐죠? 법적으로 인정된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된 개인으로서의 기업과
실질적인 개인인 한 사람이 노동력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평등한 계약이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산업사회의 기본 논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근로계약, 노동력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됩니다. 자, 노동을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가 이 노동계약에 들어가요. 노동력을 사고 팔 때. 자, 그 다음에 노동하는 시간의 길이, 몇 시간 노동을 할 거냐도 노동력을 사고 팔 때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얼마를 받는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취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뭐 가게를 열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고용이 돼가지고 일자리를 얻어서 노동자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게 사무직이건 생산직이건 기술직이건 전문직이건 간에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에는 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다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 과제로 그 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 이 표준근로계약서는 최소한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과제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이번 주 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은 결국 뭐냐? 노동력을 사고 파는 거를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간에 확정이 되면 그거를 문서화하는데 그 문서화하는 게 근로계약서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게 제도적인 효력을 갖는다. 비로소 노동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 노동력을 사고 파는 거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특정한 장소, 뭐 영천시, 대구시, 경산시에 무슨 동네에 있는 어떤 공장, 어떤 사무실에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주기로 하고 대신에 뭐 예를 들어 2,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노동시장에서 판 거는 내가 일하는 능력만을 판 거죠. 노동력만을 판 겁니다. 노동자를 판 거는 뭐죠?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8시간 동안. 근데 노동자로서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동자가 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자, 노동자라고 하는 게 팔린다라고 하면 그건 노예가 되는 거고 그거는 그 노동자를 산 사람이 전인격적인 지배, 중세 봉건 시대처럼 노예를 지배하는 거와 같은 건데 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노동시장에서 파는 거는 노동자를 파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팔기 때문에. 자, 그런데 노동력을 팔면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특정한 노동 능력을 8시간 동안 팔기로 했는데 이 특정한 시간 단위로만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죠? 어떤 노동 능력을 가졌는지는 세부적으로 계약이 안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죠? 어떤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주고 임금을 얼마를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의 입장도 그렇고 노동력을 사는 사용자, 경영자 입장에서도 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8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사무직으로 어떤 부서에서 뭔가를 해주는 노동 능력을 내가 8시간 동안 해주기로 팔 건데 내 노동력을 그 이상의 것을 원하면 나는 내가 3천만 원 받고 8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인사노무 관련된 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인사노무 플러스 회계와 관련된 일도 나한테 맡기면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그거보다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3천만 원을 줬는데 제가 8시간 동안 일을 하기로 해놓고 설렁설렁 일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덜 일을 하면
나는 더 많은 돈을 임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내가 손해다.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뭐냐? 노동력을 사고 파는 공식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노동 능력이 특정화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채용 과정은 노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할 노동자가 필요한데, 어떤 직무를 수행할 노동자가 필요한데 그 노동자가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채용 과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8시간 동안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거하고 슬렁슬렁 일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노동력이 어떻게 8시간 동안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특정화를 근로계약의 관계에서는 특정할 수 없다. 이게 노동력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이 거래된다, 매매된다, 사고 팔린다, 명확한 거죠.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사고 파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특정화되지 않은 노동력이다. 노동력 정보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굉장히 여지가 많다. 빡세게 막 어거지로 해가지고 죽도록 일시키면 사용자는 덕을 볼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설렁설렁하면 득을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서 일을 많이 시켜 먹으려고 8시간 내에 8시간을 넘어서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안 주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시간 8시간 산 노동력을 산 시간 안에 사용자 경영자는 노동자를 최대한 일을 시켜 먹으려고 뭘 하느냐? 관리와 통제를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노동자에게 자, 내가 너 일을 샀으니까 여기서 일해라고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관리자를 두는 거고. 그래서 관리와 통제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제해야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주는 임금보다 더 많이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사용자의 관심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경영, 매니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경영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노동력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노동조합은 뭐죠? 사용자가 너무 빡세게 관리하고 통제해가지고 죽도록 일을 시키니까 야, 내가 판 노동력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아먹고 있잖아. 넌 나쁜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개인이 못하니까 노동조합 만들어서 최대한 관리와 통제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노동조합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럼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것? 아니다. 노동력을 사고 파는데 사고 팔리는 노동력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또는 관리와 통제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의 산출물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관리와 통제는 노동 과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뭐죠? 노사관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주요 영역,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노동력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정보의 불완전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노동과정과 노사관계로 이어진다. 자, 그럼 노동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거죠. 노동시장이 이런 거다. 자,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가 자기의 경제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팔고 사용자, 경영자가 그 노동력을 사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겨먹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작동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자, 노동시장 작동 과정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일자리를 잡을 배분하는 거다. 잡을 그냥 일자리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이 노동시장의 작동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일자리의 배분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용자가 자본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더 많이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도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사고, 자, 그러면 그 공장에서 원자재를 투입해 가지고 기계를 돌려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잡이 있는데 그 잡이라고 하는 직무에 노동자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를 직무에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자, 노동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충 저기 하면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죠. 자기 노동력을 팔고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 잡은 하나인데 1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선별 과정인 거죠. 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내 노동 능력이 있는데 여러 회사가 사람을 구해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편하고 가장 많은 임금을 줄 회사를 선별하는 거죠. 선별한다. 선택하는 과정이 노동시장에 작동한다.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선별하는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나 경영자, 회사를 선별하는 게 노동시장의 작동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별이 이루어지느냐가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고 취업이 안 되고를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론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노동시장 작동 과정은 일자리를 잡을 이제 할당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노동시장에서 선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노동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취업이 된 거죠. 노동자가 어떤 기업을 골라서 지원을 했는데 사용자가 오케이 했어요. 그럼 지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노동시장 내에서 선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취업자. 죄송합니다. 그죠? 선별 과정에서 노동력을 팔고 싶었는데 팔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 직업을 갖게 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장 내 일자리, 노동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선별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취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실업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노동력을 쉽게 팔고 어떤 애들이 노동력을 잘 못 팔아서 실업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누가 취업자가 되고 누가 실업자가 되느냐. 이 문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취업자라고 하는 거는, 자, 실업자가 된 사람은 계속 노동력을 팔고 싶어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계속 지원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취업이 된 사람은 다 똑같은 취업자냐? 산업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이 현대사회에서는 취업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취업자 사이에서도 일자리가 배분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급스러운 용어로 고용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취업이 됐는데 그 취업자가 어떤 고용 형태를 갖느냐는 거는 어떤 일자리가 배분됐느냐라고 하는 거와 같은 의미가 된다. 자, 그러면 자, 고용 형태의 대표적인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규직도 취업된 거고 비정규직도 취업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자, 여러분들한테 너 정규직으로 취업할래, 비정규직으로 취업할래 그러면 어떤 걸 원하시나요? 대부분 다 정규직을 원하죠. 왜? 일자리가 주어졌는데 주어진 일자리의 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정규직이 뭐고 비정규직이 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취업이 됐느냐만 따져보는 게 노동시장의 작동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취업이 된 애들 중에서도 어떤 고용 형태를 갖느냐. 그러니까 이 잡의 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당되느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정규직은 이제 하나의 형태니까 비정규직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자,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기간제나 계약직, 그 다음에 시간제, 그 다음에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자, 간접 고용은 뭐죠? 직접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용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고용의 형태가 파견, 도급, 용역, 임시 일용직이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특수고용. 이건 뭐죠?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또는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자 같은. 이게 노동자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데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특수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 플랫폼 노동해서 택배나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특수고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들은 특정한 사용자에게 소속돼서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때마다 한 건 뭔가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 하고 200원, 300원, 1000원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한 업체나 특정한 플랫폼에 전속적으로 고용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정규직 일자리가 부여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그 비정규직도 어떤 사람한테는 기간제, 어떤 사람은 시간제, 어떤 사람은 간접고용, 어떤 사람은 파견, 어떤 사람은 도급, 어떤 사람은 특수고용. 왜 이런 다른 질의 일자리가 특정한 개인에게 할당되느냐, 어떠한 기준과 원칙, 규칙이 존재하느냐,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노동시장이다, 산업사회학에서. 자, 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간제를 이제 단시간하고 초단시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단시간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면 단시간 근로라고 얘기를 하고, 초단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럼 초단시간을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로 별도로 이제 유형화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뭐죠? 이 특수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고용 형태로 떠오르고 있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고용 형태. 자, 그러면 고용 형태의 다양화라고 하는 게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계속 또 확대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한 가지 형태였다라는 거죠. 임시 일용직이었거나 그게 안정화되면서 다 정규직이었는데, 언제부터는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그 다음에 파견, 용역, 도급,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형태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할당하는 이 기준이나 규칙도 더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의 다양화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동시장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능적 유연성은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수량적 유연성이 문제가 됩니다. 자, 요거를 구분을 이렇게 하면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 다르게 그 부여된 일자리라고 하는 다양한 다른 질을 가진 일자리라고 하는 게 개인에게 되면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사고 파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보상과 다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유연성, 노동시장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고용 형태가 다양화돼서 비정규직이 발생을 했는데, 이 비정규직을 발생시키는 고용 유연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런데 이 기능적 유연성은 뭐냐면 고용 형태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어떤 하나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고용 형태 내에서 임금을 조금 다르게 주거나 근로시간을 다르게 쓰거나 또는 직무를 다르게 부여하거나
교육 훈련을 통해서 다른 일을 맡기거나 이런 걸 기능적인 유연성.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썼으면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잘하면 임금 더 줄게. 또는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데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 아니고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해라. 그럼 8시간이 넘나요? 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7시에 퇴근해라. 또는 월수금만 나오고 한 번 나올 때마다 몇 시간을 해야 되나요? 12시간씩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거죠. 직무 재배치라고 하는 거는 네가 인사조직만 하지 말고 영업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마케팅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다른 일을 맡기는 거를 직무 재배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자리의 질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무언가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런 유연성이기 때문에 개인 노동자에게 특별히 노동력의 질이 올라갈 수 있지만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동력의 질이 올라간다는 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하고 관련된 거는 수량적 유연성입니다. 자, 수량적 유연성은 뭐냐면 고용 형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규직 이제 안 써. 수량적으로 정규직의 숫자를 우리는 예전에는 20명을 정규직 했는데 10명만 쓰겠다. 나머지 10명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수적인 유연성을 갖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량적 유연성, 수량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리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정규직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주화, 외주화는 간접 고용이죠. 도급, 용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너 고용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건당 얼마씩 줄게.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고용 형태가 굉장히 파편화되고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직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자, 그러면 이런 수량적 유연성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고용 형태가 발생을 하면 도대체 노동시장에서 선별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자,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얘기할 때 기능적 유연성은 거의 얘기 안 하고 수량적 유연성만 얘기를 합니다. 수량적 유연성을 얘기한다는 건 고용 형태를 더 다변화시키고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겠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데 유럽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유연 안전성이라는 얘기를, 유연성을 늘리되 그 사람들의 고용 형태를 안 좋은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유연하지만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형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는, 이게 유연 안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과 안정성을 둘 다 확보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려가는 거고, 그건 어떤 거냐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이지만 쉽게 자르지 못하고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자는 유연하게 쓰되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안정성을 갖추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얘기할 때 수량적 유연성 자르고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작동 과정이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은 노동력이 매매되는 거고, 노동력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개인들 간의 평등한 계약으로 간주가 되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매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공간과 노동시간과 임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력에 대한 정보가 서로 간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노동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른 직무에 할당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이 취업자와 실업자가 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라고 하는 상이한 지위를 갖게 되고, 또 이 선별 과정에 의해서 취업된 사람도 똑같은 취업자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 비정규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 특수 고용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질을 가진 일자리가 노동자에게 할당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한번 할당이 되면 그 개인은 사회적 관계가 거기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규직으로 좋은 회사에 좋은 일자리를 할당받으면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목에 힘을 주게 다니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 안 좋은 일자리를 할당받게 되면 항상 내가 1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경제적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 이론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어떤 식으로 노동시장이 작동을 하느냐, 노동시장의 작동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가 할당이 되고 선별이 되느냐, 이거를 굉장히 주목을 해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노동시장 이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노동시장에 대한 입문 도입 부분이니까 노동시장이 뭐고,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작동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작동 과정에서 어떤 게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냐, 산업사회에서. 그래서 선별과 할당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작동 기제, 작동 방식이 뭔지,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노동시장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